향후 1에서 3년은 한국 경제에 있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시기다. 세계 교역 둔화와 통상 갈등, 고금리의 후유증이 동시에 작동하지만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 민간 리서치들은 공통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낮은 수준에 머물겠지만 정책 대응 여력과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위험보다 기회가 더 큰 전환기라고 평가한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와 메모리 수요, 그리고 이를 둘러싼 글로벌 설비 투자가 한국 수출과 설비 투자의 핵심적인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연례 협의 결과를 보면 한국 경제의 2025년 성장률은 1%에 가까운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민간 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시된다. IMF, 즉 거시지표만 보면 저성장이지만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이 더해지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와는 다른 성격의 구조 전환기적 둔화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1에서 3년의 한국 경제는 당위 성장률 숫자보다 어떤 산업과 자본 축적 구조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된다. 첫째 기회 요인은 인공지능 서버와 메모리, 논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재개다. 2024년 이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두 자릿수 비율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회복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서버용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가 핵심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세마 그룹,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증설하면서 메모리 중심이던 지난 호황기와 달리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드리 생태계 육성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늘리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 양날개 구성이 가능하다.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다시 5분의 1을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며 경상수지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링크드인, 이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내수가 약한 가운데서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저성장에서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번 사이클은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 교체 수요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훨씬 더 구조적 성격이 강하다. 이 말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 부품 공급자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와 플랫폼, 설계 생태계에 얼마나 깊이 진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잠재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회 요인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와 클라우드 투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며 2030년까지 세계 상위 3개 국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K1.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에 대한 대규모 예산과 정책 금융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수요를 자극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값비싼 컴퓨팅 자원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관 합작 형태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저리 융자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UST 조이었던 가이.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업이 참여하면서 한국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동시에 보유한 거점 국가로 부상할 기회를 맞고 있다. 엔비디아 인베스터 투자.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통상적인 경기 부양형 공공투자와 달리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확산이라는 구조 변화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생산성 효과가 크다. 향후 1에서 3년 동안 한국의 설비 투자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인공지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본 축적 단계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셋째 기회 요인은 완화적 통화 재정 정책의 조합이다. 한국은행은 2025년 들어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고금리 기조에서 중립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동하였다. 레이터스. 이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의식해 급격한 완화는 피하면서도 경기 둔화와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물가가 목표 수준 근방으로 내려온 만큼 재정과 통화정책의 여력을 활용해 내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IMF. 정책 당국의 이러한 선택은 당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과 기업 부실을 방지하며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들은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과 통화 정책이 적절한 속도로 경기 하강을 완충해주면 기업들은 미래 수요를 기대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친환경 전환 등 구조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여지를 갖게 된다. 이는 같은 저성장이라도 투자를 동반한 저성장과 투자를 포기한 침체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장기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기회 요인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호황이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파급 효과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정밀 기계와 로봇 등 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공정 효율성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개선될 여지가 크다.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금융, 헬스케어, 유통, 물류에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통적으로 생산성이 낮았던 분야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한국에서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노동 대체가 아니라 노동 보완이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잠재 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기회 요인은 수출 구조의 재편이다. 과거 한국의 수출은 중간재 중심, 특정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수요가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기업용 솔루션 등 고부가 서비스 수출이 성장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되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와 솔루션을 함께 묶어 파는 번들형 수출 모델을 구축한다면 환율 변동과 단가 하락에 덜 흔들리는 구조로 진화할 수 있다. 여섯째 기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의 중간 허브 역할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통상 갈등, 주요국의 안보 중심 산업 정책은 한국 기업에 리스크를 주는 동시에 새로운 입지를 제공한다. 양자택일이 아닌 복수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인프라, 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한국을 동북아 생산 연구 허브로 활용할 유인이 크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서 한국이 이미 상당한 기술 축적을 이루었다는 점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일곱째 기회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호황이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 배분 효율성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신뢰와 지배구조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 정책과 정부, 공시 개선 압력을 높인다. 정책 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결합된다면 한국 증시는 단순한 경기 민감 시장이 아니라 구조 성장 스토리를 가진 시장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자본의 안정적 유입과 환율 안정, 그리고 나아가 국가 위험 프리미엄 축소로 이어져 다시 실물 투자 여건 개선으로 환류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여덟째 기회는 인적 자본의 재편이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디지털 전환 관련 일자리는
고숙련 노동 수요를 늘리고 교육 체계를 이에 맞추어 개편할 유인을 제공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반도체 설계,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등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로이터스.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기술 채택 속도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아홉째 기회는 정책 실험의 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세제, 데이터 이동과 활용 규제,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 기준, 플랫폼 노동 규율 등 새로운 정책 과제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과 전자정부 분야에서 선도적 경험을 축적해온 만큼 이러한 영역에서 국제 표준을 제시하는 규범국가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이 있다. ITU. 이는 단순한 규제 수출을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준수해야 할 룰을 스스로 설계함으로써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열째 기회는 이번 전환기가 포용 성장에 대한 요구를 함께 키운다는 점이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확산은 소득 분배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우려를 키우지만 동시에 교육 훈련과 사회 안전망을 결합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설계할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성장 극대화뿐 아니라 전환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재분배를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이 성장률을 제약하는 많은 선진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향후 1에서 3년 동안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기회 요인을 안고 있다. 수출 구조의 업그레이드, 자본과 인적 자원의 재배치, 정책 여력을 활용한 연착륙 전략이 결합된다면 당이 성장률이 낮더라도 장기 잠재 성장률을 방어하거나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반도체 의존 심화, 글로벌 통상 마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균형 등 상당한 위험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과 기업 전략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분석해 보겠다. 이제 같은 기간 한국 경제가 직면할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기회 요인만큼이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호황이 분명 성장의 버팀목이지만 경제 전체가 이 한 축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이클 변동이 곧바로 것이 경제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소지가 존재한다. 정책 당국과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번 전환기는 도약이 아니라 장기 침체의 출발점이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위험 요인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경기에 대한 편중 의존이다. 현재 한국의 수출과 설비 투자는 상당 부분 반도체 호황에 의해 견인되고 있는데 이는 사이클이 꺾일 경우 성장률과 고용, 재정 수입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는 규제, 에너지 비용, 금리 수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한 번에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거나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경우 한국의 메모리와 관련 장비 수출은 단기간에 큰 폭의 변동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인공지능 열풍이 기대와 과대 포장이 섞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만약 수익 모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투자와 차입이 급증할 경우 과거 정보통신 거품과 유사한 조정 국면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관련 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 설비와 건설 계약을 맺은 기업들까지 연쇄적인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호황을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하되 재정과 금융 시스템이 이 한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험 요인은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양쪽 시장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전략 산업에서 두 국가의 규제와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수출 통제나 보조금 조건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제당하거나 기존 생산 기지와 공급망을 급히 재편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다변화 수준을 넘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장기 전략 자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질 경우 한국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급격히 확대될 위험도 있다. 해운 루트의 차질, 에너지 공급 불안,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은 실물과 금융 부문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의 강도보다 지속 기간이 더 중요하며 장기화될수록 설비 투자와 고용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교와 안보 전략 차원에서 경제 안보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산업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 셋째 위험 요인은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기준금리가 다소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축적된 가계부채 규모와 상환 부담은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글로벌 금리와 환율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내수 위축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비은행권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주택 가격 수준은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편이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수요 측 구조가 근본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특히 준공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점에는 미분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거래 절벽과 유동성 위축은 건설과 금융, 지방재정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넷째 위험 요인은 인구 고령화와 초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구조의 역전이다.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 성장률 둔화와 재정 부담 확대, 자산 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기에 교육과 노동시장 제도가 충분히 개편되지 않으면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업은 필요한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과 소득 분배 문제를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금과 건강보험, 장기 요양제도의 재정 부담도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국가 채무와 조세 부담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금리와 환율을 통해 실물 경제에 즉각적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 정책 이슈가 아니라 것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위험 요인이다. 다섯째 위험 요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구조적 격차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수출 대기업 위주의 호황이 지속될수록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내수 서비스업, 지역 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 경우 거시 지표 상위 성장과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와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이중 경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져 결국 장기 투자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게 된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는 교육과 직업 선택, 출산과 결혼 결정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확산되면 단순 반복 업무와 중간 숙련 일자리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미흡하면 사회적 저항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술 도입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탄생하는 과정에 정치적 비용을 덧붙이는 결과를 낳는다. 여섯째 위험 요인은 재정과 통화정책 여력의 제약이다. 이미 여러 차례의 경기 대응과 팬데믹 이후의 지출 확대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향후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이자 비용 증가와 세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 재정 운용의 재량폭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긴축으로 전환하면 구조 전환에 필요한 공공투자와 사회 안전망 지출을 줄여 장기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의 제약이 크다. 미국과 주요국의 금리 경로에 따라 한국은행의 정책 선택 폭이 제한되며 독자적인 완화나 긴축을 시도할 경우 환율과 자본 흐름을 통해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난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는 정치적 사건이나 지정학적 뉴스에 따른 과도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수출과 수입 물가, 기업의 외화 차입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물 부문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일곱째 위험 요인은 에너지와 기후 전환 리스크다.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연산, 반도체 생산은 막대한 전력과 물, 냉각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만약 전력 공급이 지체되거나 전기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수출 시장에서 탄소 관세나 환경 기준이 상향될 경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위축될 위험도 존재한다. 재생에너지와 송배전 인프라 투자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친환경 전환은 슬로건에 머물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규제 비용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 지연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더 낮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는 서로 충돌하는 과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 점에서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 환경 정책 간의 조정 실패는 향후 몇 년간 한국 경제의 중요한 잠재 리스크다. 여덟째 위험 요인은 정책 일관성과 조정 능력이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복지와 재정, 기후 전환 등 서로 얽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부처별로 상충된 신호를 보내거나 정권 교체와 정치 일정에 따라 전략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과 가게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이 동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 조정에 실패하면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절충적 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많은 계획과 전략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과 승인 지연으로 투자 동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정책 신뢰가 약해지면 같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라도 기업의 반응은 둔감해진다. 기업들은 정책보다는 글로벌 수요와 자금 비용, 내부 자본 여력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는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과 괴리를 키운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일관성을 잃으면 혁신과 보호, 어느 쪽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정책 역량은 단지 재정 규모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장기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여전히 도전 과제다. 아홉째 위험 요인은 사회적 불평등과 포용성의 부족이다.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 고자산 계층과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성장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은 약해진다.
주거와 교육, 의료와 돌봄, 일자리의 질에서 격차가 심화되면 정책적으로 성장과 효율을 우선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는 세대와 계층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책 실행과 구조 개혁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키워 결국 장기 성장률을 제약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특정 직군의 일자리를 줄이거나 숙련 요구 수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망과 전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불안과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들은 기술 도입을 늦추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우회하려 할 것이고,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포용성은 성장과 분배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혁신과 전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포용 성장 전략의 부재는 향후 몇 년간 한국 경제에 매우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향후 1에서 3년 동안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앞에 두고 있는 동시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인구 구조, 지정학과 기후 전환, 불평등과 정책 역량 등의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기회 요인이 자동으로 현실이 되지 않듯이 위험 요인도 필연적인 운명은 아니다. 핵심은 이 기간을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 전환의 골든 타임으로 인식하고 산업 전략과 재정 통화 정책, 교육과 복지, 외교와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 선택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수도,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활용해 잠재 성장률을 방어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